누구나 이걸 하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밝혀진 9가지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나요? 뭘 먹어야 면역력이 좋아지나요? 에 대한 답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유튜브 하기 전에 너무 엄청나게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입증된 확실한 방법, 누구나 이걸 하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밝혀진 9가지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면역력이 높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면역력이 높다라는 거랑 염증이 심하다는 거랑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과도하게 심하면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지는 게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두 개 예를 들어드리면, 일단 우리 몸 안에 비형 간염이 들어오면 사람 간을 해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비형 간염 자체가 물론 간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비형 간염을 없애려고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간세포들이 깨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군 사이에 적군이 숨어 있는데 이걸 이제 타겟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폭격을 내리다 보니까 아군도 죽어나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면역력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너무 과도한 면역력이 좋지 않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죠. 면역이라는 거는 원래 밖에 세균이 뭐 들어오든지 다른 물질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바꿔가지고 아군을 공격하도록 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력을 눌러주는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면역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적당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9가지 방법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담배 태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게 당연한데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죠? 흡연이 굉장히 유명하게 온몸에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을 뭐 하게 되면은 각종 암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과 관련된 질환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흡연하지 마세요. 흡연을 안 하셔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정상 면역력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앞에 흡연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뭘지 약간 짐작이 가시죠? 네, 술을 마실 때는 적당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 소량의 알코올은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과도한 알코올의 경우는 당연히 면역 체계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가 있고, 이 담배랑 술이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서 각종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에 노출된다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그냥 설명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감염 예방 활동을 꼭 하세요. 감염 예방 활동이 뭘까요?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손 잘 씻으시나요? 어디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시면 손 잘 씻으시나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어패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채소 좋아하거나 잘 익혀 드시나요? 그런 세균들이 당연히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 손 씻고 그 다음에 뭐 어패를 잘 익혀 먹고 이런 것들만 해도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을 얘기 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아기를 낳았던 산모들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대요. 근데 뭐 산용열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지 봤더니 의사들이 손을 안 씻어가지고, 의사들이 세균에 의해가지고 산모들이 세균 감염이 돼서 죽었던 거였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손 안 씻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습관합시다, 손 씻는 거. 자, 네 번째 면역력이 높아지는 방법은요, 각종 백신을 꼭 맞으세요. 뭐 지금 우리가 맞아야 되는 백신은 아마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겠죠. 그래서 뭐 시기별로 맞아야 되는 백신, 아기들은 맞아야 되는 백신이 또 다를 거고, 성인들 맞아야 되는 백신 또 다를 거고, 코로나 시기엔 우리 코로나 백신이 있었잖아요. 그런 최신 백신을 맞는 게 당연히 면역력을 높이고 정상 몸 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건강한 식단을 드세요. 네, 이 신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건강한 식단은 강력한 면역 체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식단이 뭐냐? 야채, 과일, 콩류, 통곡물,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점심은 막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 이런 거 대강 드시고 영양제 막 이만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마 대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알 텐데, 예를 들어 뭐 12학점짜리 엄청 큰 과목이 있다 그럴게요. 근데 12학점은 C+로 받은 거예요.
근데 1학점이나 0.5학점을 A0를 받으려고 영양제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앞에 얘기 드렸던 흡연이나 술 이런 것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거입니다. 괜히 이런 유기농이라든지 좋은 거 드시는 게 아니고요. 영양제보다 실제 건강한 음식 드시는 거에 훨씬 더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뭐 면역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영양제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 돈을 아껴서 더 좋은 고기, 건강한 채소 이런 거를 드세요라고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식품에 들어가 있는 뭐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량 영양소가 뭐냐면 뭐 비타민 B6,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E, 그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럼 이거 그냥 뭐 저기 영양제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식품으로 흡수되는 정도랑 영양제를 먹었을 때 흡수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대부분 식품으로 먹었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꼭 균형 잡힌 식단, 좋은 식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몸도 기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기름 넣어줄수록 이게 막 차가 잘 굴러가고 좋아지잖아요. 여기 막 안 좋은 기름 넣고 쓰레기 같은 거 넣으면서 막 면역력 좋아져라, 잘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높이는 6번째 방법은 여러분 운동을 하시거나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요. 미국에서 50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유산소를 얼마나 하나, 근력 운동을 얼마나 하나,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뭐 독감이라든지 폐렴으로 사망 얼마 정도 하는지 봤더니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독감이나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신 건강에 정말 좋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막 기분이 이유 없이 다운되거나 할 때 운동하게 되면 큰 효과고요. 저 시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하루에 15분만 하면 됩니다. 정말 15분만 약간 땀나게 걸으면은 확 기분 상태가 바뀌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런 폐렴이나 아니면 독감으로 적게 죽는 정도의 운동은 하루에 30분씩 5일, 즉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연구이기 때문에 정말 동년도 똑같이 일주일에 150분씩 해야 되나는 거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운동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땀이 좀 나야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이제 강도를 뭐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등도 이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땀이 좀 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7번째 방법. 여러분, 건강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체질량 지수라 그래서 이 키랑 몸무게로 계산을 할 수 있는 BMI가 있어요. 당장 여기 네이버에만 아마 해도 나올 텐데요. 몸무게 나누기 키 미터 단위 제곱 다시 키 제곱, 즉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2번 이렇게 나눠주면은 저희가 BMI가 계산이 되고요. 동양인의 경우에는 BMI가 18에서 23까지가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이 BMI가 늘어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이제 갑자기 살찌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성 질환, 제 외래에서도 뭐 지방간 환자분들 많잖아요.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들이 항상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피곤해요, 자꾸 감기 걸려요, 뭐만 해도 쓰러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체중이 조금 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살찌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면역력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8번째. 여러분, 잠을 많이 주무세요. 이게 사람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만 자도 개운하다라는 분들이 있고 일반적인 성인은 보통 한 7시간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줄이게 되면은 뭐 겪어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머리도 멍하고 이런 정신적인 활동에 저하도 있지만 몸의 염증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안 걸려도 되는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각종 염증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잠자는 시간을 그대로 두시고 깨있는 시간의 효율을 조금 더 어떻게든 높이고 그런 짬짬이 하는 활동을 시간을 아껴서 잠자는 시간을 그대로 확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9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면역력 높이는 9번째 마지막 방법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세요. 아니, 저 의사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 스트레스는 사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할 경우에는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너무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뭐 일을 그만둬야 되나요? 그 일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개개인마다 나는 어떤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가 있거든요. 그거를 캐치를 할 때마다 좀 적어두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작은 활동식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뭐 그런 활동이 대단한 거는 아니고 보통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순대국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아로마 세라피라고 그래서 약간 향을 피운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꼭 확보를 해놓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울증이 한번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울증 약 먹으면서 꽤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일기.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고 이게 왜 나빴고, 이렇게 막 한번 벤틸레이션을 하고 나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실망하셨죠? 이 면역력 높이는 방법이라 그러면은 뭐 드세요, 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만 해서 되게 실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뭔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만으로 당신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열의 9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거 먹고 뭐 좋았는데 라고 옆집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의사가 일반 환자들에게 추천을 할 때는 한 명한테만 효과 있었던 거 추천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 효과가 있는 치료, 그 다음에 10% 효과가 있는 치료가 있으면 당연히 100% 효과가 있는 치료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강보조식품류들은 사실 연구도 안 돼 있고 이미 임상 연구돼 있는 거에서도 꽉 나온 것들이 많아요. 즉 아무 도움이 안 된다가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상술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지하철에서 그런 건강보조식품 파는 데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막 이거 사면 면역력에 좋나 하면서 되게 자세히 보고 계신 거 보면, 아유 어르신 돈 아끼셔서 더 좋은 거 음식 사다 드세요라고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유튜브를 좀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우리 면역력 높이는 방법들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불필요한 상술에 휘둘려서 돈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